예,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저준위 폐기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 예.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예,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 문제가 된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철제도 나오고요, 금속도 나오고 저 콘크리트까지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사진에서도 봤듯이 작업자들도 이 해체 과정에서도 피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렇게 복장을 착용을 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저준위 폐기물, 물론 고준위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중저준위도 분명히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폐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주 쪽에 있는. 예. 이게 지금 글로 안 가고 10톤이라면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예. 분명히 이게 피폭 위험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주에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따로 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 피폭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도 인체에 피폭 가능성이 있는데 피폭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우려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암 발병이다. 이런 예.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하다못해 사실 거기서 나온 장갑 한 짝도 그 방폐장으로 그렇죠.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10톤이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양입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혀서. 예.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을 텐데요. 흔히 이 드럼통이라고 하죠. 예. 이 노란색 철제통에 담아서 이 방패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담기는 무게가 400에서 500kg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것만 따져봐도 10톤이라면 약 20개 정도의 철제통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재활용돼서 일반하게 나갔을 경우에 예. 뭐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 부엌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지금 확대한 건가요? 일단 이 유출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인데 예. 만약에 외부로 반출돼서 실제로 재활용에 활용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예. 실제로 활용이 됐다고 하면 그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녹이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설사 녹여서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방사능 물질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예.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다시 그렇습니다. 말하면 뭐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예. 얼마든지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10톤 분량이 어디로 갔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재활용 여부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앞서 반출됐던 이 폐기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원안위가 6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납의 경우에 20톤을 납 용기 제작 업체로 보냈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걸 확인하고 20톤을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작 업체로 넘겼던 전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 17톤은 다시 분실된 상황이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 말고도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구리전선 5톤이 사라졌는데 예. 이 5톤은 용역업체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10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렇게 외부로 유통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왜 그 납을 20톤을 그게 나갔다가 다시 회수했는데 그중에 17톤을 또 분실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조사 중인데 예. 왜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오늘 10톤이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건 17톤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지난 6월 발표가요. 원안위 예. 발표가 납이 44톤 그리고 철제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가 30톤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30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납은 나갔다가 들어왔고 분실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예. 이 30톤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톤은 보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근데 원안위가 그때도 예. 문제 없다고 발표한 건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근거는 원안이 나름대로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조사 자체가 너무 빨리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이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함됐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그렇다면 원안위가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을 때
추가 조사 되기도 전에 안전성을 미리 우려가 없다라고 발표했던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예. 내일 원안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방위 박선숙 의원이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인데 예.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죠. 더 큰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해체 관리 과정에 이상 없다라고 보고해 왔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예. 예, 원안위는 또 이 해체 과정부터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없어진 것도 원안위가 처음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검찰에 제보가 들어가고 검찰이 원안위에 자료를 넘기면서 조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내일 아마 원안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서복현 기자가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